안녕하세요. 숙명을 빛낸 100명의 송이들의 MC 규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이번엔 숙비송, 그중에서도 리더십 그룹에서 숙명을 빛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리더십 그룹이 뭔지 새로운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리더십 그룹이란 여성 리더십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숙명여자대학교 고유의 학생 그룹입니다. 다양한 대내의 활동 수행을 통해서 봉사심과 이타심을 배양하고 숙명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리더십 그룹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숙명통신원분들 모셔보았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통신원 기획취재팀 19기 정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통신원 기획취재팀 20기 서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통신원 SNS팀 부장 19기 하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통신원 SNS 운영팀 20기 김혜주입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숙명통신원은 어떤 리더십 그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숙명통신원은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 리더십 그룹으로 학교를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숙명통신원은 기획취재팀과 SNS팀으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기획취재팀은 주로 기사를 작성하고 SNS팀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콘텐츠랑 인터뷰들이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다 숙명통신원분들이 제작한 거였군요. 숙명통신원들이 그렇게 각자 각 팀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한데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기획취재팀은 일단 아이템 제출부터 시작하는데요. 정말 사회 곳곳에 눈송이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는 그 눈송이들을 퀸송이라고 부르죠. 저희 선배님들을. 퀸송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내서 아이템을 제출하고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오케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인터뷰 의사를 묻고 그다음에 질문지를 전달드리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마무리된 인터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SNS팀도 아이템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학교에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부터 생각해서 아이템 제출을 하고요. 그 뒤에 임원진과 커뮤니케이션 팀의 회의를 거쳐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역시 그렇게 멋있을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저희 숙명통신원만이 가지는 리더십 그룹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숙명통신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학교 공식 계정에 업로드 된다는 점입니다. 기획취재팀의 기사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 홍보 탭의 뉴스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SNS 운영팀의 카드뉴스는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시고 홈페이지의 기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취재팀은 기사를 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정보성을 위주로 얼마나 신뢰감 있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SNS 운영팀은 정보성 콘텐츠를 포함하더라도 얼마나 가독성 있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라서 각 팀이 운영하는 매체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르게 기를 수 있다는 것도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많은 리더십 그룹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숙명통신원을 선택하게 됐는지 각자 이유가 궁금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교에 입학했던 목표 자체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였는데요. 기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숙명통신원 역시 사회에 계신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듣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숙명통신원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의 인생 자취를 같이 보고 또 많은 인생 조언을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딱 숙명통신원 오직 이 하나의 리더십 그룹만을 꿈꿨습니다. 그 숙명통신원 모집이 언제 올라오느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정도로 정말 숙명통신원 하나를 바라봤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이유는 숙명통신원이 다른 어떤 리더십 그룹보다 숙명의 자부심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나 숙대 입학했는데 숙명여대 입학했는데 이 자부심을 어떻게 발산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왕을 좀 멋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숙명통신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이유를 가지고 숙명통신원에 들어오셨군요. 공식 SNS나 공식 홈페이지에 각각의 콘텐츠가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지대팀 분들과 SNS 운영팀 이렇게 두 가지 팀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각각 팀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숙명통신원에서 기획지대팀에서 계속 글을 쓰다 보면은 글 쓰는 연습도 될 것 같고 또 인터뷰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인터뷰 실력도 늘 것 같아서 기획지대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글을 쓰는 것에 재능이 없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포토샵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SNS 운영팀을 선택했고 SNS 운영팀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일러스트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NS 운영팀 선택했습니다. 저 약간 홍광이 나온 괴물 같긴 한데 제 전공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능력 중 하나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굳이 여기 SNS 운영팀에 들어온 이유는 디자인 감각을 좀 기르고 싶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실제로 툴 교육 같은 것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디자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각 팀에 다 뭔가 다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SNS 운영팀 분들은 다 옷도 뭔가 같이 짜지 않은 거 맞죠? 짜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입고 뭔가 딱 디자인적 감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아까 채연님이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획취재팀 분들은 모두 다 기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요? 일단 저는 아까 드린 답변과 좀 다르게 기자를 지금 확신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 활동들을 해봤는데 기사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그 과정이 사실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홍보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상품이나 어떤 뭐 기관 같은 거를 내가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이거에는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차라리 기자 말고 이런 홍보 쪽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숙명통신원도 학교 홍보팀이잖아요. 그래서 숙명통신원 기획취재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홍보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연님도 같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자라는 직업을 명확하게 갖고 있진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읽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숙명통신원 기획취재팀에 지원을 하실 때 꼭 기자라는 직업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기자의 역량 말고도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취재팀에 지원을 하실 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취재팀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SNS 운영팀 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SNS 운영팀이면 개인 SNS도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SNS 운영팀에 SNS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2020년 8월에 멈춰 있습니다. 작년 1년도 더 된 그쵸, 1년이 넘었죠? 네. 네, SNS 운영팀이라고 꼭 개인 SNS 운영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쵸. SNS 운영팀에 지원하실 때 SNS를 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혜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게시물은 진짜 잘 안 올리고 스토리로만 짜잘짜잘하게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SNS 운영팀이라고 SNS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개인 SNS를 잘 운영할 필요는 없고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숙명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임원진 분들이 너무 매달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받았을 때 뭐가 힘들었지 생각하는 게 좀 한참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면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조금 넓은 게 아무래도 좀 힘들었는데
숙명여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숙명여대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입시생이나 졸업생, 뭐 그분들 학부모분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임원진이다 보니까 임원진 활동에서 사실 좀 제약이 많았어요. 비대면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숙동원 분들끼리의 끈끈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그 유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기획치드팀 분들도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선배님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이템 선정부터 컨택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사회 곳곳에 퀸송이들이 계신데 어디에 누가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연락처가 공개돼 있으면 좋지만 공개돼 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을 드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떤 점보다는 좀 아쉬웠던 점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만나서 할 때가 더 좋거든요. 그래도 선배님들께서 잘 서면으로도 잘 답변을 해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인터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고 아쉬웠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비대면으로 오는 아쉬움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교류 활동을 하고 싶었던 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을 많이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멘토멘티를 활발히 진행해서 재밌는 게임이나 미션들을 만들고 종강총회 때도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기획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짱짱 멋진 임원진 언니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획치드팀이 그럼 인터뷰한 수많은 인물들 중에 혹시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혹은 다른 분이 쓰셨더라도 조금 이분 인터뷰는 정말 인상 깊었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앨리스 헬스케어라고 윌로라는 헬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대표이신 강다겸 동무님인데요. 이분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되게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고 또 기술 개발 쪽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10분, 15분 이렇게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의 운동 자세도 잘 잡아주고 되게 땀내면서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줘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기획치드팀 분들에 의한 인상 깊은 인터뷰에 뒤이어서 SNS 운영팀도 질 수 없죠. 혹시 숙통이 만든 콘텐츠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숙통의 자랑 김규류 회장님의 눈송이 일기가 숙통의 대표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송이의 모습으로 숙명의 모습을 담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그림 일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표 콘텐츠는 학사 일정입니다. 우리 학교의 일정들을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숙명인들에게 일정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짧지만 강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학사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쁜 디자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대표 콘텐츠라고 할 만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숙명통신원 활동을 통해서 더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장학금 타는 거요. 꼭 상위 활동자 안에 들어서 꼭 타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이고 두 번째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저희가 영상은 아직 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숙명통신원의 시선으로 본 영상을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수료를 하고 나서라도. 그리고 홈커밍 데이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못했어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할 예정인데 나중에 제가 수료해서 꼭 대면으로 하는 홈커밍 데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면서 이제 다음 기수 21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숙명통신원 괜찮은 리더십 그룹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2차 목표입니다.
저희 그럼 이제 숙명통신원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되게 즐겁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도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이 숙명통신원을 통해서 본인이 숙명에 기여한 것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자랑해 볼 수 있을까요? 기획 취재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문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숙명여자대학교를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취재를 했던 동문님이 이제 아웃풋 리스트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진짜로 숙명여대를 홍보를 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시연님이랑 비슷한 답변인데요. 저희가 학교 행사도 많이 취재를 하고 또 선배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저희 동기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런 멋진 선배님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주는 그런 통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큰 공을 기여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숙명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런 좋은 영향을 받았다, 숙명한테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숙명을 통해서 자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님에도 SM 뉴스나 SM 인터뷰 등을 보면서 저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들뜬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취재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명통신원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선배님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하는 시간이 선배님 특강을 듣는 시간과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요.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선배님들로부터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숙명통신원 활동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은 나에게 무엇이다. 어떤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강하게 외쳐주시고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숙명은 시작이다. 이게 사실 이 질문이 숙통 기취팀의 시그니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때 매번 선배님들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공통적으로 다 숙명은 본인의 발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숙명여대 그리고 숙명통신원에서 얻어가고 배워가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훗날에 이 경험들이 저한테 좋은 경험들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저에게 숙명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숙명은 나에게 자극제이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되게 정말 열심이고 매사 열정적인 눈송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퀸송이가 돼서 돌아와서 숙명통신원 인터뷰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명은 저에게 그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숙명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는 사실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쉼없이 달려왔고 지금은 그 목표를 이루었고 아직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숙명은 나에게 자신감이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 말고도 대내외적으로 커리큘럼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찾아서 한다면 내 능력이 어디까지고 내 적성은 어디까지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숙명은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모두 인터뷰 질문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함께한 소감 한 번씩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눈피셜 애청자인데요. 매번 눈피셜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 멋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있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짱짱 유튜브 채널 눈피셜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눈피셜을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렜기도 하고 숙명통신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뿌듯하기도 해요. 눈피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리더십 그룹 숙명통신원에서 숙명을 빛내주고 계시는 송이분들을 만나봤는데요. 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숙명통신원들 활동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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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숙비송 MC 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